여러분 혹시 통일부가 뭐 하는 곳인지 다들 알고 있습니까? 네, 맞습니다. 바로 통일을 위해 일하는 곳이라는 거 정말 청소년들도 모두가 알고 있는 기본 상식 중의 상식입니다. 그러나 그런 당연한 상식이 통하지 않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윤석열 정부입니다. 윤석열은 최근에 내각 개편을 하면서 통일부 장관으로 김영호라는 사람을 임명하였습니다. 이 김영호는 남북이 같이 합의한 내용을 부정하고 북한 체제 파기를 주장했던 바로 극우 인사였습니다. 이런 사람을 통일을 위해 일을 해야 하는 통일부 장관 자리에 앉힌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통일부 장관에 앉게 되면 무슨 일을 할지 뻔하지 않겠습니까? 남북이 서로 대화와 평화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전쟁과 대결을 꾀할 것은 바로 자명한 일입니다. 이에 화답이라도 하듯 김영호는 통일부 개편을 이야기했습니다. 북한의 핵개발을 저지하고 포기하게 만들기, 북한 인권 문제를 제기하고 개선하기, 확고한 가치와 비전 아래 통일 준비 3가지를 핵심 과제로 제시했습니다. 이 3가지 개편안은 모두 바로 북한을 통일을 해야 할 나라가 아니라 체제 대결로 우위를 정하고 북한을 온통 자극하는 개편안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올바른 대북관을 갖게 한다며 선전 홍보를 강화한다고 밝혔습니다. 남북이 서로 약속한 공동선언을 이행하고 평화와 통일을 위해 노력해야 할 판에 반북 의식을 전파하고 북한을 자극하는 그런 부서로 만들겠다고 합니다. 통일부가 아니라 반통일부이며 전쟁부인 것 같습니다. 김영호가 이렇게 막 나가는 데는 이 김영호 혼자의 문제가 아닙니다. 김영호를 임명한 사람이 바로 누굽니까? 네, 바로 윤석열입니다. 윤석열은 후보 시절부터 선제 타격이니 멸공이니 하면서 색깔론을 꺼내들었습니다. 취임 이후 365일 중 200일이 넘는 시간을 전쟁 훈련에 할애하였습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 축소하거나 중단되었던 훈련을 부활시키고 최대 규모, 최장기간이라는 시간으로 도배되었습니다. 바로 지난 6월에는 최대 규모의 화력 경면 훈련을 진행하였고 7월 19일에는 미국의 핵전략 잠수함 캐턴키함에 올라타 북한이 핵도발을 꿈도 꿀 수 없게 하고 도발 시 북한 종말이라는 것을 경고한다면서 북한과 대결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윤석열이 통일부 장관의 김영호를 앉히고 통일부를 개편하는 건 역시 북한과 대결을 하기 위한 것 아니겠습니까? 북한은 계속 경고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연설에서 핵전쟁을 언급하기로 했습니다. 바로 전쟁은 언제나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다음 주부터 을지 자유의 방패라는 전쟁 훈련을 또다시 최대 규모의 훈련으로 진행한다고 합니다. 정말 이대로 가다가 전쟁 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피해는 결국 우리 국민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윤석열 저는 지켜볼 수 없습니다. 호전적이고 반복 대결에만 열을 올리는 전쟁광 윤석열을 그냥 놔둘 수 없습니다. 전쟁을 막고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 전쟁광 윤석열을 반드시 몰아냅시다. 구호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전쟁광 윤석열을 몰아내자. 감사합니다. 깃발을 아래로.
시작은 안녕하십니까 하고 해야 되는데 모두 안녕하시지 않죠? 그래서 반갑습니다로 시작했습니다. 저는 전남 담양에서 온 촛불 연대체 서예가 이윤홍이라고 합니다. 많이 덥죠? 더운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은 촛불 시민들이 나오신 이유는 이대로 놔뒀다가는 나라 망하겠구나 이런 마음으로 나오신 것 같습니다. 저도 물론 그래서 나왔습니다. 제가 우선 이 촛불 연대체를 본격적으로 쓴 이유는 추우나 더우나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이렇게 길바닥에 나오셔서 이 나라의 미래를 걱정하시는 촛불 민주시민들의 열정을 보며 내가 할 수 있는 것으로 힘을 보태야겠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글씨를 써서 나눔을 하며 저의 조그만 힘 보태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작은 나눔도 같은 마음입니다. 우리 한국 사회는 전 영역에 걸쳐서 처참하게 붕괴되고 있습니다. 불과 1년 사이에 말입니다. 노동자를 조폭으로 몰아가는 노동 탄압, 기업의 영업사원을 자처하며 사회적, 경제적 약자들을 외면하는 친기득권 정치, 반헌법적이고 굴욕적인 일본 강제징용 제3자 변제안, 분단된 한반도 상황에서 균형 감각을 포기하고 이웃 국가들을 갈라치게 하는 호전적인 외교, 자신을 비판하는 언론에 재갈을 물리는 언론 탄압, 159명의 죽음에도 어떤 책임도 지지 않는 12구 이태원 참사, 일본 정부의 대변인을 자처하는 후쿠시마 핵 오염수 대응, 몰상식과 모렴치의 양평 고속도로, KBS, MBC, EBS 공영방송 이사진 동시해임 시도, 국제적 망신이 든 잼버리 대회 등 이것들 말고도 너무나 많아서 셀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네! 이러한 윤석열 정권 그대로 놔두면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절대 그대로 놔두면 안 됩니다. 우리 촛불 민주 시민들의 비폭력 저항으로 끌어내려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고 지치지 않는 마음과 서로 같이 손잡고 걸어가는 연대와 유대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다음 주 8월 19일 토요일은 전국 집중 촛불 행사로 전국에 계신 촛불 민주 시민들이 서울에서 모입니다. 우리 모두 전국 집중 촛불 행사에 참여해서 가열탄 투쟁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구호 2개 외치고 내려가겠습니다. 나라가 엉망이다. 윤석열을 몰아내자. 주가 조작, 도로 조작, 김건희를 특검하라.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정입니다. 시민 발언이라기보다는 홍보, 알림의 내용입니다. 먼저 짧게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촛불행동에 풍물패를 모집하기 위해서 공지를 띄웠습니다. 악기 종류는 장구, 북, 꽹과리 그리고 송고춤입니다. 이 무료로 이렇게 배울 수 있습니다. 수요일날, 목요일날입니다. 하루에 2시간 정도입니다. 장소는 광주공원입니다. 그리고 이 악기는 본인이 준비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22살 때 이 서울에 살길을 다닐 때 갑자기 병이 왔어요. 근데 도저히
알 길이 없어요. 당시에는 대한민국에서 그 병을 밝힐 수 없나 봐요. 그래가지고 이제 학교를 휴학으로 광주 와서 이제 한약도 먹으면서 그 진단하기를 요새 말하면 공황장애입니다. 공황장애. 근데 그때는 전혀 이런 걸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선생님이 그러시더라고. 이 병을 치료하려면은 술도 막 먹고 막걸리도 먹고 북장구 치고 노래 부르고 놀면은 이게 치료된다고 그래요. 그래서는 이제 이 북장구를 배운 적도 없고 눈으로 보기는 했죠. 그런데 이 북장구도 배우고 또 우리 그 이 전교조 소토라는 그 거기에서 이렇게 이 꽹과리를 배웠습니다. 지금 우리 백금년 선생님 활동하시는 그 조직입니다. 정말로 그 이 조직에 들어가서 이 북장구를 배우고 소리도 지르고 막 하니까 술도 막 먹고 오니까 낫더라고요. 지금 씻은 듯이 나았습니다. 풍물 배우면은요, 여러분들 스트레스 없어지고 우울증도 다 치료됩니다. 이런 때 꼭 배워보세요. 저한테 신청만 해주시면 제가 잘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그 공진안에 또 있습니다. 이 풍물패 이 모집은 여기서 끝내고 그 다음에 매우 중요한 일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엊그저께 우리 그 민주당의 김은경 혁신위원장의 혁신안이 발표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 혁신안을 마련하는 게 여러 가지 시간이 많이 걸렸던가 봐요. 근데 우리 그 언제나 이 혁신안이 나올까 기다려도 늘어지니까 이제 그냥 지쳐버려 가지고 그 틈새기를 이 조선일보라든지 또 이 소위 민주당의 특정 그 세력들 정권 내주는데 기여했던 국회의원들이 참 많아요. 이 사람들이 그 틈을 비집고 들어와 가지고 이 김은경 특검위를 막 공격을 했습니다. 근데 며칠 전에 발표한 걸 보니까 정말로 대한민국 정당사의 혁명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것만 제대로 민주당에서 받아들여 실천이 된다면은 세계적인 그 이 정치사에 혁명적 변화가 오리라고 믿습니다. 지금 이 온갖 아주 매체를 동원하고 이 그쪽에 국회의원들이 여기저기 패널로 출연해 가지고 혁신안을 헐뜯는데 거품을 불고 있습니다. 또 그네들뿐만 아니라 조중동 또 이 국힘당 등등입니다. 근데 조중동이 공격한 것은 좋은 것입니다. 즉 그 말은 혁신안이 잘 됐다는 뜻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빨리 혁신안을 더불어민주당이 수용을 해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려고 합니다. 17일 날입니다. 그 기자회견은 저희들이 이제 기자회견문도 작성을 하고 장소는 민주당 시장의 기자실에 가서 당당히 하랍니다. 자기네들이 이 못 오겠다가 가면 이제 싸움이 나갔죠. 가만히 안 있죠, 저희들이. 그리고 정 맞고 못 오게 오면은 그 입구에서 대로변에 서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꼭 힘을 합해 주실 수 있겠죠? 그러고 이제 그 기자회견장에 많이 가게요. 많이 갈수록 우리 힘이 생깁니다. 저희들이 여러 가지도 안내할 테니까 함께 하시게요. 그게 우리 민주주의의 힘입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기자회견문이라든지 플랑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는 홍보 활동 이것은 저희들이 다 계획을 짜서 마련을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참여만 몸만 그때 왔다 가시면 됩니다. 꼭 도와주시겠죠? 믿고 이제 물러갈랍니다. 우리 힘내서 윤석열 정권 몰아내게요. 이거 무너지려고 하면 쉽게 무너져 버립니다. 지금 반 정도 무너졌습니다. 우리가 더 투쟁을 해가지고 내년 총선 때 완전히 뿌리채 무너뜨려 버리게요. 알겠죠?
예. 그리고 우리 더불어민주당의 전 대표이신 송영길 대표님께서 저기 오시네요. 힘차게 환호해 주시고 저는 물러가겠습니다. 송영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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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이렇게 더운 날씨에 반갑습니다. 그나마 잼버리 대회가 우여곡절 끝에 큰 사고가 없이 끝나서 다행입니다만 부끄러움과 정말 모멸감을 우리 국민이 느껴야 되는, 아침에 깨보니 갑자기 후진국이 되어버린 이 대한민국 현실에 대해서 마음이 안타깝게 생각이 듭니다. 올해가 휴전협정 70주년이 되는 해고, 그래서 뜻깊은 광복절날 8월 15일 여러분 함께 할 수 있겠죠? 그때 한번 저의 각오를 한번 밝힐 생각입니다. 오늘은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 문제입니다. 저희가 이 윤석열 정권이 들어서면 검찰공화국이 될 것이라고 수차례 이야기했습니다만 실제 되고 나니까 그 상상 이상이죠. 전두환 노태우가 집권했을 때 전두환 정권이 내세운 구호가 정의사회 구현이었습니다. 5.18 광주 시민을 학살하고 그 살인자의 손에 피가 마르기 전에 그 손을 흔들면서 정의사회 구현을 외치는 전두환과 이순자 부부를 보면서 우리는 전기사회, 전두환과 이순자의 사회를 만드는구나, 이렇게 패러디를 했습니다. 공정과 상식, 정의를 완전히 손바닥 쥐듯이 바꾸어가는 윤석열 정권이 정의와 공정, 상식을 내세우는 상황이 전두환 정권 때 정의사회를 외치던 것과 유사하다고 생각하는데 맞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시겠지만 2015년 1월이었습니다. 당시 정윤회라는 사람 기억나시죠? 최순실 씨의 전 남편이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의원 시절에 보좌관을 했던 사람입니다. 이 정윤회라는 사람이 당시 문고리 3인방이라고 말하는 정호승, 안봉근, 이재만, 이런 청와대 핵심 박근혜 문고리 권력들과 함께 매달 정기적으로 모여서 국정을 논의하고 있다는 사실을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문건을 만드는 사람이 당시 청와대 공직기강 비서관 조응천 밑에 있었던 박관천 선임 행정관이었습니다. 그 행정관이 이 문건을 작성을 했다가 그것이 서울경찰청에 있는 최경락 경위를 통해서 세계일보에 보도가 되었습니다. 그게 2015년 1월 달이었습니다. 세계일보가 이것을 보도하자마자 청와대가 난리가 났습니다. 사실무근이다. 검찰이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전혀 정윤회는 강원도에 있었고 정윤회 핸드폰을 찾아보니까 서울에 와서 만난 사실이 없다. 이렇게 가짜 수사를 했습니다. 당시 검찰과 청와대가 한 통속이 돼서 유언비어를 작성했던 공직기강 비서관 조응천을 기소하고, 그리고 그 밑에 있던 박관천 선임 행정관을 공무상 비밀누설죄로 기소를 했습니다. 그 문건을 서울경찰청으로 받았던 최경락 경위를 수사를 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하자 최경락 경위가 자살을 해버렸습니다. 제가 그 최경락 그 경위의 형을 만나봤습니다. 늙은 노모를 모시더라고 집 한 채가 없어서 연립주택 전세 보증금에 살고 있는 최경락 경위였습니다. 일생을 대한민국 경찰로서 성실하게 수사를 해왔던 자부심을 갖는 경찰 공무원이었습니다. 법이 시킨 대로 국정농단에 대한 청와대 공직기강 비서관의 지시에 따라 했던 그 행위가 갑자기 반역 행위가 됐습니다. 어머니를 모셔야 될 보증금이 없어 변호사비도 구하지도 못하고 이 검찰의 압박을 받자 그를 참지 못하고 자살했던 사람이 바로 최경락 경위였습니다. 그 형의
피 맺힌 목소리를 제가 전화로 들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문재인 정부에서 이 억울함을 제대로 풀어주지도 못했습니다. 뭐 이 정부의 이 무능함에 대해서는 우리가 자성하고 있습니다만 그 기시감이 들어요. 여러분 박정훈 대령 인터뷰한 거 보셨죠? 얼마나 당당하고 잘생겼습니까? 신원 서판이라고 얼굴만 봐도 대한민국 국군 신뢰가 가지요. 해병대 생활 28년 오로지 국가를 보위하고 헌법을 준수하겠다는 군인 정신에 입각해서 군 복무를 해왔고 28년 동안 하나의 비리 없이 국가를 위해 충성해왔던 해병대 대령 수사단장입니다. 자기 아들은 육군사관학교에 지금 다니고 있습니다. 그 육사를 다니고 있는 자기 아들 앞에 떳떳하고 나는 오늘 죽어도 떳떳하고 말하는 당당한 박정훈 대령.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최상병 어렵게 시험관에서 얻은 아들이라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아시죠? 최수근 상병? 그 상병을 수해 피해 해병대를 동원한 건 좋은데 아니 수해 피해를 하도록 우리 어린 아들 병사들이 안전하도록 피해를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맞습니까? 정말 저도 제 아들이 2, 3년 전에 군대를 제대했습니다만 제 아들이 군대에 있는 동안에 지나가는 군인만 봐도 내 아들처럼 보이고 우리 심정이 다 그렇죠. 지 아들이라면 그렇게 보냈겠습니까? 막 물살이 이렇게 흘러가는데 그 사진을 보고 해병대 사령관 그 해병대 1사단 사단장이 의자 좀 갖다 오시죠. 1사단 저 앉아서 하겠습니다. 1사단 사단장이 현장을 방문한다 그러니까 복장을 통일하고 붉은색 해병대 사스와 해병대 마크가 잘 보이도록 복장을 단정히 하라고 지시를 했다 그럽니다. 이놈의 나라가 현장 구제가 목적이에요. 상급 자원대 그 폼 잡고 사진 찍는 게 목적입니까? 정말 기가 막힌 일이죠. 그 사단장 오는데 사진 잘 나오게 하려고 구명조끼 하나도 안 주고 기초적인 보호 장비도 주지 않고 우리 생태 같은 아들을 큰물싼 물 속에다가 배치한 이런 사단장을 처벌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박정훈 대령이 얼마나 그 유가족을 만나면서 그 부모님한테 철저히 수사했다 약속을 했고 윤석열 대통령께서 철저히 수사라고 지시를 했고 그 문력에 따라 수사한 죄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이런 자를 업무상 과실치사로 처벌하지 않았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말 그대로 국방장관에 보고하고 그 수사 자료를 경북결창청에 이첩을 했다는데 누가 중간에 장난을 친 겁니까? 이거 밝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국방부 장관의 윗선, 즉 대통령실이 아니면 국방부 장관한테까지 보고된 사항을 엎을 수가 있겠어요? 우리가 의심하기는 당시 MB 대통령 시절에 국가안보실에 비서관이 김태효, 지금 국방부 김태효 그 밑에 선임 행정관이 지금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었고 그 밑에가 바로 임성근 해병대 1사단 사단장이 그때 행정관이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때부터 김태효, 이종섭, 임성근 이 세 사람의 유착관계가 만들어졌고 그것이 작동이 돼서 이번에 외압이 작용됐다는 것으로 보이지요? 누가 보더라도. 아니 표창을 줘야 될 이런 수사단장을 항명죄 수개로 조사를 하다니 정말 기가 막힌 일 아닙니까? 어떻게 백조대 낮에 이런 갑자기 우리가 무슨 제3세계 후진국이라는 느낌이 안 듭니까? 참담한 느낌입니다. 참담한 느낌. 만약 이 박정훈 대령을 해임시키고 국방부 지금 검찰단이 조사한다 그러니까 박정훈 수사단장이 군인답게 거절했습니다. 나를 외압한 국방부 법무관리단 소속의 국방부 검찰단이 자기가 합법적으로 수사서류를 경북결찰청에 입찰했는데 그것을 무슨 거짓말을 했는지 그걸 다시 회수해 갔습니다. 우리 박정훈 대령은 이것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죄라고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 어떤 명목으로 그들이 수사를 합법적으로 송치된
해병대 수사단 수사 자료를 경북경찰청에서 국방부 검찰단이 누구의 명령을 받고 다시 회수해 왔는지, 이것은 공무집행 방해고 위기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로 반드시 수사해야 될 것입니다. 맞습니까? 김태우라는 서울의 강서구청장, 조국 민정수석 밑에 행정관이었습니다. 이 친구가 비사실을 유포했다 그래가지고 공익제보자로 코스프레를 했습니다. 그래서 공무상 비밀 누설죄로 기소가 돼서 이 부분에 대법원 확정 판결이 돼서 구청장 직위가 상실됐는데, 불과 3개월 만에 이 한동훈이라는 자가 사면복권을 시켜서 다시 총장에 출마한다고 합니다. 정말 기가 막힌데, 그 김태우가 유재수라는 금감원 부원장의 징계를 조국 수석이 당시 무마했다 그래가지고 지금 조국도 기소를 했고, 김태우가 그것 때문에 코스프레를 했던 거 아닙니까? 그런 사람들이 지금 이 동시간대에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을 항명죄 수배로 조사를 한다는 게 정말 기가 막힌 일 아닙니까? 맞습니까? 우리 정말 대한민국 국민을 뭘로 하는 거예요, 정말? 갑자기 우리가 바보가 된 느낌, 바보로 하는 거죠, 국민들을? 이런 미친 정권이 있는가 싶은데, 정말 분노가 끄는데, 그런데 왜 우리 민주당이 제대로 못 싸우고 있는가? 저부터 반성을 합니다만, 제가 이번에 광주에서 14일 날 7시에 검찰 독재 어떻게 싸울 것이냐 강연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까? 15일 날 우리 싸워서 싸우자 민주야, 쫄지마 민주야, 5.18 정신으로 다시 한번 일어서 봅시다. 맞습니까? 아니 이게 단순한 독재를 한다 이걸 떠나서, 독재까지 독재도 용납할 수 없지만 100보를 양보해서 독재를 하더라도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고 국가의 주권을 지키는 어떤 그런 의미의 독재라면은 차라리 무슨 이해라도 할 수 있는 게 있는데, 이 멍청한 정권은 독재를 할 뿐만 아니라 국가 주권을 팔아먹고 한반도를 전쟁 위험에 빠뜨리고 있을 뿐만 아니라 무능하기 이를 데 없어서 우리 아이들을 죽이고 있잖아요. 아니 세계 최저의 출생률로 금쪽같이 한 달에 1년에 25만 명이 안 태어납니다. 제가 63년생 토끼 때인데 우리 때는 100만 명, 110만 명이 태어났어요. 5구년 개띠는 개떼처럼 태어났습니다. 애들이 100만 명이 넘었어요. 근데 지금은 30만이 무너지고 25만이 무너지고 이대로 가면 20만이 무너집니다. 대한민국은 소멸 위기에 국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낳은 애들마저 제대로 우리가 못 챙겨서 지난 이태원 참사 때 159명을 죽게 만들고 2명이 자살하게 만들어서 161명의 우리의 아이들이 영문도 없이 죽어갔습니다. 161명이 죽어도 장관 하나 해임시키지 않고, 이번에 오송 참사에 수해패 때 40명이 넘는 피해가 발생해도 아무도 책임지지 않습니다. 이번에 최승훈 상병 죽어도 그나마 책임을 지우려고 했더니 그 지우려는 박정훈 단장을 항명죄 수개로 조사하는 이런 미친 정권을 언제까지 두고 봐야 되겠습니까? 우리 이용빈 국회의원도 와 있습니다만, 우리 민주당 국회의원 저를 비롯해서 반성해야 됩니다. 맞습니다. 못합니까? 정말 내가 15일날 다시 연설하겠습니다만, 다시 일어섭시다. 다시 일어서고, 저는 제가 왜 윤석열 정권을 이 하늘이 허용했을까 저를 생각해 보면, 제가 보기를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문재인 정권이 촛불 정권을 만들어줬더니 하도 무능하고 제대로 하지를 못했어. 정말 이 멍청한 민주당 놈들 한번 반성해봐라. 우리 스스로 반성하고 껍데기를 불태우고 알곡만 남아서 좀 제대로 된 민주정권을 만드는 훈련을 좀 해봐라 라는 연단의 시간으로 이해하는데,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5년짜리가 겁도 없이 설친다고 윤석열 대통령께서 후보 시절에 말했습니다. 이제 3년 9개월 남았죠. 5년 금방 갑니다. 저도 2000시장 됐을 때 취임식하고 4년이 참 한참 남았구나 생각했더니 금방 4년 돼버립니다.
윤석열 그는 그때까지 가기는 어려울 것 같죠? 지금 윤석열 밑에 서가지고 윤비어천가를 부르는 김기현 당대표를 비롯한 국힘 국회의원들 여러분들, 역사가 여러분들의 부끄러운 흑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입만 열면 문재인 정부 탓을 하고 잼버리 갓을 가지고 비겁하게 지역 감정에 호소하고 전라북도를 압수수색할 것입니다. 할 줄 아는 게 압수수색밖에 없으니까. 왜 대통령이 됐어요? 문재인 핑계만 대려면. 저는 범죄 행위에 공소시효가 있을지 모르지만 대통령은 대통령 재직 기간 동안에 형사상 소출을 할 수 없게 한 대신 공소시효는 진행이 되지 않습니다. 윤석열의 범죄 행위는 대통령 기간 5년 동안은 공소시효가 정지되게 되어 있습니다. 대통령직을 그만둔 순간부터 공소시효가 시작되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윤석열 정권의 범죄 행위를 우리 국민의 가슴속 캐비넷에, 저 송영길의 캐비넷에 차곡차곡 쌓고 있지요? 절대 용서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힘을 냅시다. 감사합니다. 김타경! 시대야 오염수 나나 먹어라. 석연아 오염수 나나 쳐먹어. 후쿠시마 해고염수 태평양 방류가 답이냐. 국힘당 수조에 물 떠먹더라. 악불상 물고기 똥이 들었네. 마실 거면 해고염수 원샷으로 들이마셔라. 아부야 기어가 돌아라 지나라리 사이. 핵오염에 방류한대 핵오염수 지구를 위협할 핵오염수. 간 130만 톤 어쨌거나 염치 없는 너 윤석열. 강반도를 나가 너 윤석열. 서결건이 꺼져줘요. 이놈들은 보는 자야. 위아래 높이 100%. 그러냐 도로를 조작하더냐. 해령아 백지화하면 끝이냐. 고속도로 노선 변경 조작은 너네 집 특기냐. 김건희 특검을 구속해 분명히 뭔가가 더 있다. 노선 바꾼 너 김건희. 양평에 딱 있는 너 김건희. 이제 국책사업장 또 참 더럽게 많네. 윤석열 너 윤석열. 서결건이 꺼져줘요. 이놈들은 동인자야. 위아래 높이 100%. 예, 여러분 날씨는 덥고 나라 돌아가는 모습은 참 답답하기만 하고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윤석열 퇴진하기 위해서 함성 발사. 윤석열 몰아내 탄핵 촛불로 석열 탄핵하자. 지나가니 너 윤석열. 한국인의 수치 너 윤석열. 불안스러운 한반도를 일본에게 팔아먹어. 참 그 놈 일본 놈이지. 보고 조작 인생 조작 너 김건희. 한국인의 수치 너 김건희. 불국민 함께해서 나라 한번 바꿔보자서 별거 니 없애버리자. 후하. 감사합니다.